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컴플루언트 웨비나 데이터 인 모션을 위한 이벤트 기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소개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은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여 비즈니스의 규모를 확장하고 또 속도의 혁신을 일으킬 이벤트 스트리밍 플랫폼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컴플루언트는 기업이 데이터 저장소,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시스템 사이에서 실시간으로 이벤트 데이터를 스트리밍하는 강력하고 반응적인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손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일 웨비나를 통해서 이벤트 기반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성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시고 아파치 카프카 기반의 컴플루언트 플랫폼이 어떤 이점을 제공하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표는 컴플루언트 코리아의 시니어 솔루션 엔지니어 김현수 상무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경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컴플루언트의 시니어 솔루션 엔지니어인 김현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인모션을 위한 이벤트 기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소개드리는 세션입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소프트웨어를 단순히 사용하는 사용자에서 벗어나서 소프트웨어 자체가 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회사가 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더 빨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그로 인해서 서비스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제 이를 위해서 팀들이 독립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팀 체계를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 체계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또한 이런 애플리케이션이나 소프트웨어가 올라가서 동작하는 인프라에 대한 비용과 복잡성을 감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서비스들 간의 종속성을 제거함으로써 더 빠르고 더 쉽게 서비스를 내가 원하는 시점에 확장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관점에서의 변화만을 조금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모놀리틱 애플리케이션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변화되고 있고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있는 이벤트 기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현재 진화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는데요. 처음 이제 이 모놀리틱 애플리케이션을 먼저 한번 설명드려 보면, 하나의 덩어리로 커다란 모든 서비스들이 다 만들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호 의존적인 부분이 매우 많은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만든 A라고 하는 서비스를 배포하기를 원하는데 배포하는 시점에 XYZ라고 하는 또 다른 팀에서 만든 서비스까지 같이 뭉쳐져서 배포가 되기 때문에 같이 올라간 다른 서비스의 영향 때문에 장애가 나거나 혹은 재배포를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개발자 경험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생산성이 저하되는 이런 악영향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기업 내에서 하고자 하는 서비스 출시 기간을 단축시키고자 하는 것들에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모놀리틱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썼을 때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진화하면서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서로 같이 동작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서비스들을 단일 기능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쪼개는 거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그리고 독립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구축이 가능해요. 예를 든다면 지금 빨간색의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자바로 개발한다든지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는 파이썬 같은 랭귀지로 개발한다든지 서로 다른 그 개발팀이 원하는 개발 랭귀지를 가지고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별로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서비스의 그 처리량을 확장하거나 혹은 축소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를 통해서 더 빠르게 시장에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하지만 기존 MSA 접근 방식에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그 문제점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잘게 쪼개져 있는 서비스들을 독립적으로 확장하기가 쉽기 때문이죠. 컴포넌트 단위로 지금 보시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되어 있는 컴포넌트 단위로 내가 필요할 때 확장하고 축소할 수 있고 따로따로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서비스를 특정 서비스만 내가 원할 때 서비스의 처리량을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병목 현상을 쉽게 제거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경우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특정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면 지금 그림과 같이 이런 식으로 연쇄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서비스가 응답할 수 없게 되면 그 서비스를 호출하는 다른 서비스가 응답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서비스 장애, 그리고 고부하로 인한 반응 속도 저하가 전체적인 정지, 성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인데요. 마이크로 서비스의 아키텍처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데이터 스토어를 분리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데이터 스토어 간에 데이터를 복제해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단점 중에 하나죠. 각 서비스마다 독립적인 데이터 스토어가 있죠. 그리고 이 스토어 간에 데이터의 복제 그리고 그때의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PC나 뭐 사가 같은 이런 패턴에서는 데이터 동기화 비용이 굉장히 높고 처리도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로 인해서 확장 축소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또 다른 문제점을 한번 볼까요? 방금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그런 뭐 연쇄작용을 해서 뭐 장애가 일어나는 이런 케이스들은 동기 방식의 방법을 썼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동기 통신을 기반으로 한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통신 방식을 벗어나서 비동기 통신의 방식을 써서 통신하도록 하는 이런 방법을 적용한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동기 통신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쇄작용으로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썼는데 이 기존에 있던 이 메시징 플랫폼, 비동기 통신 방식을 제공하는 메시징 플랫폼이 액티브MQ나 뭐 래빗MQ 같은 것들로 이제 대표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MQ 솔루션들은 메시지를 유지하는 기능에 굉장히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MQ라고 하는 솔루션에 들어온 데이터를 Q에 저장하고 있다가 이 Q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특정 마이크로 서비스가 가져가면 그 데이터를 지우죠. 그리고 이런 MQ 솔루션들은 데이터 유실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Q에 들어와 있는 데이터를 특정 서비스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서비스가 개발되면서 이 데이터를 똑같이 원해서 가져가야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Q를 두면서 데이터를 복제하면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복잡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기존 레거시 메시지로 대표되는 이 MQ 솔루션은 또 다른 단점이 있는데요. 굉장히 성능이 낮다라는 것과 그리고 지연 시간, 레이턴시가 굉장히 높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즘 대용량의 데이터, 빅데이터의 성격을 가지는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처리하고자 하는 이런 니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로 만들어져 있는 서비스 간에 굉장히 고성능의 그리고 굉장히 큰 볼륨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전송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MQ를 기반으로 만약 이 비동기 통신을 만든다고 하시면 이벤트 스트리밍 처리가 굉장히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실시간 분석 같은 것들은 이미 불가능해지는 거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카프카 중심의 이벤트 기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아파치 카프카를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도 이미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파치 카프카에 대한 개념들을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벤트라고 하는 용어들을 이미 제가 몇 번 말했었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벤트라 함은 비즈니스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때 생기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특정 산업군, 뭐 가운데 있는 이 은행 산업을 한번 보시면, 금융권을 한번 보시면 누가 몇시 몇 분에 누구한테 송금을 얼마 했다, 이런 데이터를 주로 핵심 데이터로 사용을 하죠. 그 핵심 산업군에서 발생되는 핵심 데이터만 주로 취급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위 그리고 아래에 있는 뭐 예전에 주로 관심 없었던 배송 데이터, 이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실시간으로 고객이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자동차에서 센서 같은 곳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들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그거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려고 하죠. 예전에 활용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데이터들도 요즘은 모두 다 활용하는 트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그러다 보니 이런 기존에 단순히 레코드 혹은 데이터라고 부르는 것들을 요즘은 그냥 전체적으로 이벤트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비즈니스 내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이 이벤트 데이터를 처리하고자 만들어진 솔루션이 바로 아파치 카프카입니다. 아파치 카프카의 특징은 대용량으로 발생되는 이벤트 스트림 데이터를 받아주고 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시스템 쪽으로 전송해주는,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전송해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아파치 카프카의 기능입니다. 이렇게 전송받은 데이터를 디스크에 안전하게 저장하는 것 또한 아파치 카프카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의 MQ나 이런 솔루션들이 가지지 못하는 고성능의 처리를 하면서도 그 데이터를 디스크에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워낙 처리량이 높다 보니까 이벤트 스트림, 말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 처리하기 위한 기반으로 이런 아파치 카프카를 실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치 카프카, 뭐 성능이 굉장히 고성능이다 라고 이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앞에서 지금 보시는 이 자료로 그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자료에 보면 사진이 하나 나오는데요. 제이 크랩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파치 카프카를 만든 창시자인데요. 이 사람이 링크드인에서 일할 때 이 카프카를 개발을 했는데, 여기 맨 밑에 보시는 이 블로그 링크에도 보시면 이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이제 제가 이게 종합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저렴한 장비 세 대를 가지고 카프카 브로커를 구성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부하를 벤치마크 테스트를 한 자료를 이제 보고 계시는데요. 단순히 이 저렴한 장비 세 대를 가지고 브로커 세 대를 만들었고 여기에 데이터를 흘려보냈는데 초당 200만 건에 대한 전송 속도를 기록을 했고요. 그때 이제 처리량이 약 초당 193메가바이트 정도의 데이터 전송 처리량을 이제 기록을 했을 정도로 이 아파치 카프카의 성능은 굉장히 좋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한국에서도 뭐 BMT나 POC 같은 것들을 제가 많이 수행을 했는데요. 특정 어떤 회사에서 이제 벤치마크 테스트를 했었을 때 제가 이제 기록했던 최고의 기록은 초당 2,600만 건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처리량으로 보자면 초당 약 20기가 정도의 데이터 전송률을 보였을 정도로 아파치 카프카는 단순히 뭐 브로커를 서형적으로 누리면 그대로 소형적으로 성능도 늘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아파치 카프카의 특징입니다. 아파치 카프카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링크드인에서 개발이 되었어요. 링크드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인구직 활동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이트이죠. 하루에 뭐 4.5조 개 이상의 이벤트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3천억 개 이상의 사용자 관련 이벤트 스트림이 처리되고 있는 이런 곳이 바로 링크드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링크드인 내에서 이런 요구사항들이 발생을 했어요. 링크드인 내에 들어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구인구직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고 싶어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흐르고 있는 데이터, 지금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기 위한, 그걸 받아주고 분석을 하기 위한 솔루션이 필요했는데
기존 메시징 플랫폼인 뭐 대표적인 뭐 M2 같은 솔루션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움직이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뭐 요구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개발을 했던 그 개발을 함으로써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바로 이 아파치 카프카입니다. 아파치 카프카는 2010년도에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 기부되어서 오픈소스화 되었습니다. 아파치 카프카는 이 2010년에 이 도네이션 된 이후에 짧은 기간, 약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인큐베이터 과정을 벗어나서 최상위 프로젝트가 된 게 이 아파치 카프카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활동도 활발하고 사람들이 뭐 이 카프카에 대한 솔루션에 대한 관심과 사용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포춘 100대 기업 중에 80% 이상의 기업이 아파치 카프카를 실제 서비스에서 활용하고 있을 정도로 이 아파치 카프카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컴플론트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컴플론트는 아파치 카프카의 원조 회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소위 말하는 맛집 같은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파치 카프카를 만든 제이 크랩스가 2014년도에 설립한 회사가 바로 이 컴플론트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마운틴뷰에 위치해 있고요. 작년 2021년 6월 말에 IPO가 되어서 현재 나스닥에 상장되어서 주식 거래가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고객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컴플론트가 가지는 장점이 뭐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왜냐? 아파치 카프카라고 하는 솔루션은 오픈소스 프로젝트 이 소프트웨어이다 보니까 그리고 아파치 V2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용하거나 뭐 재판매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소프트웨어가 이 아파치 카프카인데요. 아파치 카프카에 대한 그런 사용이 자유롭다 보니까 사실 경쟁하는 어떤 회사나 벤더들은 시장 내에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컴플론트가 가지는 장점이 뭐냐 이런 질문들 그러다 보니 고객분들이 많이 하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세계 최고의 카프카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고 그 커미트로부터의 전문성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저희 컴플론트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치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픈소스 아파치 카프카 프로젝트에 커밋을 하고 있는 전체 양 중에 80% 이상의 양을 저희 컴플런트의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로 의미할까요? 코어 엔진에 대한 기술력을 저희 컴플런트 회사가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는 또 다른 말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고객분들이 컴플런트 솔루션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예로 말씀드리면 저희 고객사 중에 하나인 그 LG U+ 고객사에서 오픈하기 일주일 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시다가 뭔가 이상한 사항을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서포트 케이스가 당연히 올라왔겠죠. 그 서포트 케이스를 기반으로 저희가 뭐 반나절 만에 이건 버그입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라고 저희가 이제 답변이 나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하기 일주일을 남겨놓고 업그레이드를 하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고객이 바로 또 핫픽스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요청을 하셨고 반나절 만에 핫픽스가 만들어져서 고객분들께 제공되고 성공적으로 오픈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기반이 되었던 그런 사례들로 보면 기술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짧게 뭐 카프카 그리고 저희 컴플런트 이런 이야기들 조금 드렸는데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기존 MSA 접근 방식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랩업을 한번 해보죠. 마이크로 서비스를 쓰는 이유는 이렇게 잘게 쪼개진 서비스들을 독립적으로 확장하고 독립적으로 개발하고 내가 필요할 때 병목이 된다라고 하면 그 서비스만 확장할 수 있고 뭐 필요 없으면 축소할 수 있고 이런 점들 때문에 쓰는 거죠. 근데 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개발하실 때 REST API를 기반으로 한 동기 통신 방식을 쓰시게 되면 이 왼쪽 밑에 있는 연쇄 장애를 피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으세요. 동기 방식의 통신 방식을 쓰다 보니
한쪽 맨 끝에 있는 서비스에 장애 나는 순간 그 서비스를 호출하는 앞에 있는 서비스들이 전부 다 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또 다른 상황이 또 있습니다. 서비스와 서비스 간에 서로 다른 독립적인 데이터 스토어로 구성하는 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기본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 스토어 간에 데이터를 복제하거나 데이터를 똑같이 유지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뒤에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점들을 그럼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드려보죠. 여러분 잘 아마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쓰시면 아마 CQRS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CDC라고 하는 체인지 데이터 캡처 이런 용어들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CQRS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죠. 커맨드와 검색의 역할을 분리하는 방법이 바로 이 CQRS 패턴입니다. 기존 시스템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기 쉬운 검색 기능을 이 커맨드 부분과 분리시켜서 서로 따로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커맨드 부분과 쿼리 부분의 역할을 따로 구분해서 만드는 거죠. 또 다른 하나가 더 있죠. CDC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간에 분리되어 있는 데이터 스토어. 예를 든다면 커맨드를 통해서 실제 서비스가 호출되고 CURD 같은 이런 걸 통해서 맨 밑에 있는 데이터 스토어에 뭔가 데이터 변경분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검색을 위한 서비스 쪽에 데이터를 CDC를 통해서 추출해서 동기화하는 거죠. CQRS 패턴을 쓰면서 동시에 CDC 이런 방식을 써서 데이터 스토어 간의 데이터를 서로 무결성을 비동기로 복제를 하는 겁니다. CDC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뭐 업데이트, 인서트, 딜리트 같은 것들이 원장 테이블에 발생을 하면 그거를 CDC로 읽어들여서 타겟 DB 쪽으로 그대로 복제하는 거죠. CDC 이벤트를 유실하지 않고 순서 그대로 동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제 쓰는 방식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개념을 설명드렸는데 실제 상황을 이제 한번 이제 비교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그 쇼핑몰 사이트에서 아이패드를 구매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근데 그 쇼핑몰 사이트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적용되어서 주문 서비스, 배송 서비스, 고객 서비스가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마다 데이터 스토어가 각각 분리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이때 주문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주문이 들어옵니다. 주문 서비스 쪽으로 들어오겠죠. 그 주문 서비스를 받은 서비스가 배송 서비스를 호출할 거고요. 그 배송 서비스는 고객의 배송 주소지 정보를 얻어오기 위해서 고객 서비스를 당연히 호출해서 정보를 얻어오겠죠. 그리고 배송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고객의 정보가 업데이트 돼야 된다. 뭐 배송 주소 같은 것들을 업데이트 하시거나 뭐 생성하시거나 하는 것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로. 자, 그런 경우는 고객 서비스 쪽으로 요청이 들어오고 그 고객 서비스에 매핑되어 있는 사용하는 데이터 스토어에 그게 데이터가 반드시 저장이 될 겁니다. 자, 이때 중간에 있는 배송 서비스가 죽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문이 잘 이루어질까요? 주문이 안 되겠죠. 주문 서비스가 배송 서비스로 호출돼 장애가 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고객 서비스가 장애 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문 배송하려다가 고객 서비스 호출했는데 장애 나서 연쇄 장애가 일어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 이유는 바로 REST 기반의 동기 방식을 썼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비동기 메시징을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똑같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주문이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주문 서비스가 비동기 메시징 플랫폼인 뭐 MQ나 아파치 카프카, 뭐 MQ는 뭐 나중에 이야기를 또 다시 하겠지만 아파치 카프카에 넣었다고 한번 생각을 보죠. 그러면 주문이 카프카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전하게 유실하지 않고 잘 보관되면서 카프카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배송 서비스가 카프카를 통해서 데이터를 비동기 통신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고객 서비스를 호출해서 배송지 주소를 얻어온 다음에 배송을 하겠죠. 자, 근데 여전히
배송 서비스와 고객 서비스는 아직 끊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주문 서비스와 배송 서비스는 연결고리를 끊었죠. 이렇게 디커플링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비동기 메시징을 기반으로 디커플링을 시키는 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배송 서비스와 고객 서비스를 지금 끊지 못했잖아요. 이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게 바로 앞서 설명드렸던 데이터베이스 간 CDC 기반의 데이터 복제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똑같은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죠. 주문이 들어옵니다. 주문 서비스가 똑같이 아파치 카프카로 주문 서비스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데이터를, 이벤트 데이터를 배송 서비스가 가져가죠. 그리고 고객 서비스를 호출하지 않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배송 서비스에 있는 데이터 스토어에 만약 고객 배송지 주소 정보가 있다면 이렇게 호출하면 되죠. 고객 서비스를 호출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고객 서비스가 장애나건 말건 배송 서비스에 매핑되어 있는 배송 서비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스토어에 있는 고객 정보를 가지고 바로 배송해버리면 되는 거죠. 자, 이러려면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업데이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고객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 서비스에 사용하는 데이터 스토어의 원장 테이블에 고객 정보가 업데이트 되겠죠? 당연히. 근데 배송 서비스에도 고객 주소 정보가 있습니다. 자, 이때 사용하는 게 바로 데이터 변경을 기반으로 한 CDC를 추출을 하고 그 이벤트를 카프카로 전송을 해서 배송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스토어로 그거를 동기화시켜주는 거죠. 비동기, 동기화를 시켜서 이 양쪽의 데이터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양쪽의 배송 서비스와 고객 서비스의 관계를 완전히 디커플링 시킬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뭐 고객 서비스, 배송 서비스만 얘기했지만 실제 고객 정보를 활용하는 이런 곳은 배송 서비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카프카를 기반으로 하면 이렇게 들어와 있는 CDC 데이터를 배송 서비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서비스 쪽으로도 다 동기화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카프카의 특징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거시 메시징 플랫폼을 통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비동기 통신 기반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동기 기반 통신 방식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뭐 비동기 통신 솔루션은 많으니까요. 쓸 수 있죠, 당연히.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MQ 기반의 솔루션은 메시지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Q에 들어온 데이터를 가져가면 그 데이터를 지워버리기 바빠요, MQ는. 그러다 보니 그 데이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서비스가 동시에 다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면 Q를 쌓아놓고 복제해야 되는 이런 운영에 막 굉장히 복잡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능도 굉장히 낮고 지연 시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서비스 간에 뭐 대용량의 데이터가 막 움직이는 것들을 처리하기에는 MQ를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 사용하는 솔루션이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파치 카프카입니다. 카프카는 기본적으로 이 끝에 있는 이 카프카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컨슈머라 부르는데 컨슈머가 데이터를 땡겨가는, 풀해가는 모델입니다. 기존의 뭐 MQ나 이런 솔루션들은 푸시하는 방식을 주로 써요. MQ에서 이렇게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쏴주는 방식을 주로 많이 사용하죠. 근데 이 카프카 기반의 이 아키텍처는 그렇지 않습니다. 컨슈머가 자기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데이터를 가져가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브로커에 있는 데이터들은 컨슈머가 데이터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브로커 내에 안전하게 보관이 됩니다. 내가 세팅해 놓은 보관 기간 동안 이 데이터, 카프카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지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끝에 있는 컨슈머 애플리케이션이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여러 개 또 생겨서 그 데이터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데이터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아까 MQ처럼 토픽을 이렇게 가져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하나의 토픽만 가지고도 전체 서비스가 다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기능을 제공해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카프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3중화 이상으로 안전하게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능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카프카 그리고 RabbitMQ에 대한 성능을 비교한 자료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이 자료는 여기 벤치마크 테스트한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실제 전체 자료를 보실 수가 있는데 핵심적인 수치만 그래프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프보다는 수치로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한데요. 자,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최대 처리량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레이턴시 이 두 가지 이 팩터를 이제 보고 계시는데요. 카프카는 MQ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동일 장비를 썼을 때 최대 처리량이 카프카의 경우는 초당 600MB를 처리를 전송을 하고 있고요. 엔드투엔드로 처리를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abbitMQ 같은 경우는 데이터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러드 방식을 썼을 경우 초당 38MB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약 한 20배 정도 되는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끝에서 끝까지 데이터가 전송되는 레이턴시를 보자면 카프카의 경우는 5ms 그리고 RabbitMQ는 1ms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뭐 1ms니까 RabbitMQ가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밑에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 부하의 차이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RabbitMQ는 초당 30메가 이상을 못 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테스트를 한 게 1ms인 거고요. 카프카는 초당 200MB를 전송하는 뭐 7배 이상의 로드 상황에서 5mm 레이턴시를 기록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처리량도 높아야 되고 레이턴시도 좋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선택의 여지는 카프카밖에 남지 않는 거죠. 네, 이미 많은 고객들이 아파치 카프카를 사용해서 이벤트 기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이미 적용 중에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의 프로듀서 애플리케이션과 컨슈머를 완전히 분리하는 거죠. 싱크 방식의 통신 방식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송되고 있는 데이터를 복제를 통해서 메시지를 유실 없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가 늘어나서 그 데이터를 다시 쓰고 싶을 때 여전히 여기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재처리를 위한 재생 같은 거, 리플레이 기능 같은 것도 그대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 뭐 CDC 기반의 DB 동기화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카프카를 경유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함으로써 DB와 DB 간, 데이터 스토어와 데이터 스토어 간의 데이터 동기화 방식을 뭐 제공해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서비스를 하다 보면 뭐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것들이 고객의 요구 사항들을 끊임없이 반영하다 보면 서비스들이 계속 추가될 수 있죠. 그때 서비스와 서비스 간의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되면 성능이 떨어지면 그 시스템은 쓰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근데 카프카는 컨슈머 애플리케이션과 프로듀서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추가 오버헤드 없이 새로운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추가할 수 있고 성능을 굉장히 고성능으로 낸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엔터프라이즈 기업 내에 중앙 집중식으로 이 데이터에 대한 전체 보관을 수집, 보관이 가능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요즘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서비스 트래킹, 모니터링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앞서 뭐 CDC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서비스 트래킹을 위한 용도로도 실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앞서 그림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주문 서비스, 배송 서비스, 고객 서비스를 하면서 데이터들이 오가고 있고 그 CDC 데이터들도 카프카를 통해서 이렇게 막 전송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문 서비스, 배송 서비스, 고객 서비스 같은 것들이 뭔가 이렇게 동작을 할 때 예를 들어 주문이 들어오면 그 주문에 대한 처리가 잘 됐는지 배송 서비스가 배송을 했을 때 배송을 실패했는지 배송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나중에 트래킹이 필요합니다. 그걸 보통 예전에는 비즈니스 로그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비즈니스 로그라고 하는 걸 남겨놓고 나중에 그 로그를 조회해서 전체 트래킹을 하는 거죠. 특정 서비스가 어디서 문제가 생겼고 아니면 잘 처리가 되었다, 얼마나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하죠. 근데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렇게 다 분리를 했기 때문에
데이터 스토어가 다 다르죠. 비즈니스 로그를 옛날처럼 단순히 DB에다 적재하면 조회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냐 하면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비즈니스 로그를 카프카에다가 전송을 하고 그 전송된 데이터를 검색 엔진 쪽으로 모아놓고 그 검색 엔진 쪽에서 인덱싱 작업을 통해서 나중에 뭐 예를 든다면 주문 처리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때 뭐 주문 아이디 혹은 뭐 트랜잭션 아이디라 표현되는 이런 유니크한 정보를 기반으로 검색 엔진을 통해서 검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인덱싱 되어 있는 이 검색 엔진을 통해서 비즈니스 로그들이 몇시 몇 분에 어느 단계가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런 것들을 쫙 한 번에 검색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방식을 주로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사용 사례를 하나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뭐 쇼핑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드렸잖아요. 지금 저희 고객사 중에 대표적인 고객사 중에 하나가 이베이 코리아입니다. 이커머스 쪽에 굉장히 큰 이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이베이 코리아는 여러 가지 뭐 챌린지들을 겪고 있었어요. 15년 이상 사용해온 여러 전자상거래 플랫폼, 뭐 직구라든지 뭐 옥션, 지마켓 이런 여러 가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있죠. 근데 여기서 지속적으로 이제 시장을 선도하고 싶었던 그런 챌린지가 있었어요. 근데 기존에 모놀리식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애플리케이션 쓰다 보니 시장의 변화나 요구사항들을 받아들이면서 그거를 빠르게 이 서비스에 적용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고객분들께서 카프카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변화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셨고, 처음에는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한, 말 그대로 이제 오픈 소스 아파치 카프카를 기반으로 하셔서 이제 기획을 하셨고, 그 다음에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셨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 오픈 소스 아파치 카프카를 유지나 기술 지원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 이런 이제 챌린지들을 이제 겪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 저희 컴플런트에 이제 연락을 하셨고, 저희 이제 솔루션들을 이제 실제 도입을 하시고 이제 구축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저희 컴플런트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하면서 유지 보수 같은 것들을 굉장히 간소화할 수 있게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렇게 분리했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굉장히 유지 보수하기가 굉장히 쉬워졌던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산성이, 개발자 생산성들이 굉장히 향상이 된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처리량, 여기는 뭐 처리량에 대한 제가 뭐 수치를 적어 놓지는 않았는데요. 고객분들께서 이제 이 해놓은 그 유즈 케이스 스터디 자료가 저희 컴플런트 사이트에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수치를 보실 수가 있는데, 초당 100만 건 이상의 처리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셔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이제 결과를 얻으셨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수 있죠. 오픈소스 아파치 카프를 쓰시면 기술 지원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 계속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저희 컴플런트 솔루션을 도입하심으로써 컴플런트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안정적인 기술 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이익을 얻었다라고 이제 고객분들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타임 투 마켓, 시장 출시 시간을 굉장히 단축하면서 고객한테 원하는 서비스를 즉시에 제공하는 용도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실제 사용하고 있는 그 업무를 한번 보면 주문 처리 시스템 쪽에 저희 컴플런트 솔루션을 적용해서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뭐 클릭 스트림이라고 하죠. 웹이나 아니면 모바일 폰 같은 곳에서 고객이 실제 상품을 클릭하면서 검색을 하잖아요. 이를 분석을 해가지고 고객분들께 빠르게 이렇게 상품을 제시하든지 이런 상황들을 빠르게 이제 제시하면 고객분들이 더 좋은 제품들이 있구나 해서 더 구매를 더 하시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하시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주문 처리 시스템, 뭐 소위 말하는 미국의 뭐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이런 경우,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명절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처리량이 굉장히 급증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예측 못한 처리량이 확 들어오더라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주문 처리 시스템 을 만들었다라는 게 이 이베이 코리아에서 사용하는 두 가지 뭐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아파치 카프카를 왜 쓰나요? 네, 아파치 카프카를 쓰는 이유는 이벤트 기반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동기 통신을 제공하는 다른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죠. 하지만 아파치 카프카만큼 고성능을 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레거시 메시징 시스템, 기존의 MQ나 이런 시스템들을 현대화하거나 뭐 메인 프레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이벤트 스트리밍 플랫폼을 거쳐서 뭐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송하는 이런 용도로 현대화 및 오프로드 용도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축했기 때문에 개발 속도, 출시 시간을 향상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서비스 간의 존속성도 제거할 수 있고, 그리고 카프카는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리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단일 플랫폼에서 카프카에서 유지하면서 다 전체 엔터프라이즈 기업 내에 있는 서비스들 간의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보내거나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자, 그러면 왜 컴플루언트냐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세 번째에 있는 내용입니다. 컴퓨터 중심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냐, 그 기업을 통해서 빠르게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장애가 방금 발생했는데 기술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당장 기술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장애는 하루, 이틀 계속 가겠죠? 그럼 손해가 어마어마하게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컴플루언트에서 제공해드리는 솔루션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사스 솔루션이라고 해서 컴플루언트 클라우드라고 명명이 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클라우드를 위해서 완전히 다 재설계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파치 카프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퍼블릭 클라우드 위에서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AWS나 GCP나 MS 애저 같은 곳에서 다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전 세계 글로벌 리전 어디에서든 사용하실 수가 있고, 현재 서울, 한국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는 서울 리전에 이미 AWS, GCP, 애저 같은 것들이 다 런칭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다른 한 제품이 있는데요. 셀프 매니지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컴플루언트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거는 온프레미스용 설치용 엔터프라이즈 아파치 카프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실제로 클라우드 환경을 쓰지 못하시는 고객분들도 있습니다. 규제 때문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쓰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온프레미스 상의 데이터 센터에 뭐 물리 서버라든지 각종 VM 환경들 많죠. VM 기술도. 그리고 컨테이너 플랫폼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이런 컨테이너 플랫폼 위에 카프카를 배포해서 구성한 다음에 직접 관리하시면서 사용하셔야 되는 이런 경우들을 위해서는 오른쪽에 있는 컴플루언트 플랫폼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움직이는 데이터를 위한 이벤트 기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오늘 시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데이터 인 모션을 위한 이벤트 기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소개에 대해 잘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웨비나에서 깊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발표자에게 문의하기를 통해 보내주십시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